안녕하세요. 멤버 수산외과 천지훈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매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매 교정술은 수술 이름이고요. 진단명은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눈을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검판, 안검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고 해서 안검하수라고 그러는데,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선천적으로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눈동자가 덜 보여서 내려가 있는 경우나 양쪽이 내려가 있는 경우 수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안검하수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의 선생님들마다 다 기준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눈매 교정을 굳이 안 권하는 경우도 있고 눈매 교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조금은 공부를 하셔서 수술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눈매 교정술은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 먼저 문진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저녁에 집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밤에 친구들 만날 때 아니면은 뭐 술을 한잔 할 때 갑자기 친구분이 너 좀 졸려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찍어보면 졸려 보이느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요새는 뭐 얼짱각도라고 해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찍지만 이렇게 찍는 이유가 있죠. 눈에 힘을 최대한 줘서 눈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찍는 거고요. 보통 대개는 그냥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찍었을 때 딱 찍었는데 졸려 보여.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주지 않았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눈 동자 보이는 정도가 정확한 눈 뜨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게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은 편안하게 사진을 찍어보면 눈이 졸려 보이게 됩니다. 그럼 눈동자가 어느 정도 보여야지 졸려 보이느냐? 저희가 전문의 선생님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안쪽에 있는 이런 동공에서 어느 정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안검하수의 기준을 잡기도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검은 눈동자가 몇 프로 정도 보이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50%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보이면 거의 이건 안검하수죠. 보통은 한 65% 정도 보인다. 저 같은 경우는 65에서 70% 정도 보이면은 안검하수는 없거나 아주 경미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뭐 70% 이상 검은 눈동자가 보인다 그러면은 특별한 안검하수 증세는 없다라고 하고 일반적인 쌍꺼풀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매 교정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눈뜨는 힘이 부족해서 안검 자체가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은 쌍꺼풀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 근육을 끌어올려 줍니다. 상안검, 거근이라고 해서 눈을 감고 뜰 때 사용하는 근육인데, 상안검, 거근은 눈을 뜰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뜰 때 사용하는 근육을 묶어서 짧게 만들어줘요. 원리는 뭐냐 그러면 옛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우리가 고무줄 바지 입으면은 오래 입으면은 고무줄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헐렁한 바지를 타이트하게 입으려고 그러면 고무줄을 일부 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려서 다시 묶어주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되죠. 그렇게 탄력이 생기게끔 해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눈 뜨는 근육을 일부 잘라버리고 짧게 만들어준다든지 단축술을 한다든지 잘라주지 않고 묶어줘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수술을 눈매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눈 뜨는 힘을 증가시켜주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을 총칭해서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매 교정술에 있어서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은데, 우리가 양쪽, 눈 뜨는 힘이 양쪽 다 부족한 경우에 수술이 조금 한쪽이 많이 됐다 그러면 한쪽 동자가 많이 보이게 되고 한쪽이 약간 덜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떤 법칙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눈 뜨는 힘이 한쪽이 증가가 되어버리면 한쪽은 떨어집니다. 시소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한쪽이 교정이 덜 되면 반대편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눈 뜨는 힘을 양쪽을 맞추는 것이 눈매 교정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반대쪽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한쪽이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려 놓으면 반대편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시소 같은 그런 법칙 때문에 반대편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환자분들은 미리 수술 전에 테스트를 해봐서 양쪽을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건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눈매 교정술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의 선생님들도 사실 판단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다 알고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수술 전에 전문의 선생님들과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질문할 거를 좀 준비를 해가서 인터넷에 이렇게 눈매 교정술, 안검하수 쳐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궁금한 점을 갖다가 좀 물어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매 교정술을 하는 환자들, 안검하수가 있는 환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3대간이라고 해서 보통은 흰자가 안쪽과 바깥쪽만 보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래쪽에 달라붙지 않는 현상을 세 군데서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3대간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은 안검하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원리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눈등이 힘이 약하면은 검은 눈동자를 조절하는 이 안구 자체가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아래쪽이 떠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안검하수 교정을 하면 눈동자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아래쪽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이게 돼 있죠. 그래서 안검하수를 교정을 하면 눈매교정술 후에 이렇게 공막보임, 3배간 증상이 호전되는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눈매교정술은 수술 시간은 한 40분에서 길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수술은 보통 한 40분 정도면 끝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 실밥은 5일 후에 제거를 합니다. 부기는 일반 절개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심부에 있는 눈 뜨는 근육을 만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양쪽에 동자 보이는 정도를 판단하는 건 보통 최소한 한 3개월 지난 뒤에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교정이 잘 됐다 하더라도 한쪽이 멍이 있거나 좀 많이 붓는 경우에는 안 떠지기 때문에 이쪽이 교정이 덜 됐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대칭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둬서 만약에 멍이 없어지거나 부기가 없어지면 다시 눈동자가 떠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매교정술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제가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을 추가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